enjoy.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당신에게 물어봐.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은 텐션업 신나게 시작해 봅니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휴가 계획 없죠? 뭐 없고요. 근데 바쁩니다. 집에만 있어도 OTT가 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면 짧아요. 휴가 계획 있어요? 저는 시간만 나면 낚시를 다녀서 최근에도 지금 한 몇 군데 다녀서 시커멓 혼자 책 끌고 가요. 4시간, 5시간. 한번 갈래요? 낚시하러? 아니요. 자, 여름 휴가 말만 들어도 그 기분이 들뜨는데요. 휴가 떠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 시간인데요. 부모님 몰래 이거 기억나요. 네. 소방공무원 퇴직하고 말씀 못 드려서 끙끙 앓다 찾아오셨던 우리 임지은 씨. 네네. 기억하시죠? 네. 네네.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1년 넘게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소방공무원이세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방법 없니, 넌? 제 역량을 넘어선 일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심정지 자살하신 분, 목을 매다신 거를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 저희가 같이. 이제 내리고 힘들 것 같다. 앞으로 내가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얘기는 잘 됐다고 하나요? 바로 아버지께 이실직고 했는데 네. 퇴직 처리 안 됐으면 당장 철회하라고 하셨대요. 아하. 그리고 첫날에 이제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카페로 피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이제 별탈 없이 뭐 지내고 있다라고는 하네요. 맞아요. 뭐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만 잠깐 뭐 이렇게 뭐 그런 건데 막내딸 얘기는 아버지 없어요. 맞습니다. 건강보험콜센터에도 최종 합격한 상태라고 하니까 잘 좀 뭐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미니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익명보장 고민 타파 미니 무물보 시간입니다. 예. 출연까지는 좀 고민되지만 우리 보살들의 냉철한 의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코너. 자, 오늘의 미니 무물보는요, 돌싱남과 재혼을 하게 된 고민녀의 사연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함께 할 제 남친에겐 21살에 낳은 딸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득이한 상황으로 남친과 떨어져 살았던 딸은 몇 번 만나다 보니 부쩍 가까워졌는데요. 이제 결혼하면 우리 신혼집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딸의 나이가 저와 3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와, 제가 남친이랑 18살 차이가 나거든요. 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남들이 다 욕할지 몰라도 3살 차이 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진 우리 모녀.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고 엄마와 딸로 살아야 할지, 그래도 대외관계를 위해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야 할지, 보살님들 우리 모녀의 호칭 정리 좀 부탁드려요. 와, 난 고민 안 되는데 오히려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언니가 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또 뭐 나갈 수 없는 상황. 뭐 지금 뭐 그 딸이 뭐 돈을 벌어서 원룸이라도 얻을 정도가 되면 나갔겠지요. 아니 근데 딸이랑도 아빠가 사실 헤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성격인지. 지금 두 분이 사시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갑자기 셋이 같이 산다? 근데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딸이다? 그냥 더 딸한테 잘해주시고, 하지만 사는 거는 좀 따로 사는 게. 그래도 한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빠 정말 대단하시네, 능력이. 와, 대단하십니다. 고민을 앓고만 있으면 커지게 되고 그게 커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네. 저희가 싹 긁어드릴 테니까 네. 항상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을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멍청해서 고민입니다. 멍청해서 고민입니다. 베란다 유리가 너무 투명하니까 눈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거 조금 약간 멍청해 보였어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했는데. 또 있어? 또 얘기해봐. 이야기꾼이네. 야, 치어. 그 여권 사진에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애기 사진을 너무 많이 포간 거예요. 처음에는 400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원인 거예요. 피해를 보신 분이 진짜 제가 그런 줄 알고서 총이라도 쏘면 어떡해요. 야, 제가 결혼 8년 차인데 습관적으로 바람을 펴요. 바람 피는 거 알게 되면서부터 치아가 8, 9대가 다 빠졌어요. 탈장까지 수술하고 당뇨 판정까지. 그걸 매번 용서해 준 거야 그럼?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고. 너 장난하니? 네 인생을 대막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끌어안고 살아. 이건 답이 나와 있어.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자, 이름 박민주입니다. 몇 살? 21살입니다. 내일 먼저 맞췄어. 21. 21. 뭐해? 저요? 아직 일 없어. 플로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 근처에 많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 근처에 꽃. 꽃을 하고 네, 미안해. 이거 재밌었지? 얘는 플룻 플룻 얘기인 줄 알았어. 플로리스트인 줄 알았어. 테러리스트 그런 거 들어가면. 자, 무슨 일로 왔어? 저요? 멍청해서 고민입니다. 멍청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멍청해? 아니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 평소에? 너무 자주 들어요. 저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들 자꾸 멍청하다고 해서. 근데 다들 그러면 진짜 멍청한 건데. 저는 그렇게 예를 생각하지 하나 들어줘. 않는데 예를. 그게 왜 멍청한 소리 들을 얘기인지.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보통 영화를 보러 가면 음료를 우리가 시키잖아요? 근데 컵홀더를 끼워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직접 꽂거나 빨대도 직접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빨대나 컵홀더를 2개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음료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놓으려고 놨는데 음료가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휴지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가 올려놓은 것이 쓰레기통이었던 걸 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그란데 네. 이렇게 놓으면 알아서 휙 떨어지는 그런 네. 거기다 놓고 이렇게 뭐 드는 거야.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다른 게 필요하시면 당근마켓 요즘에 많이 하시죠, 하시잖아요. 당근. 근데 제가 수능 때 사용하지 않았던 책을 팔아야 돼가지고 그거를 당근마켓에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학원에 늦었대요. 그래서 전 학원에 늦었으니까 내가 학원에 가면서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 그럼 저는 당연히 믿죠.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따 해주세요 하고 집에 전 왔는데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칠했는데 탈퇴하네요 뜨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희한테 말을 했어요. 넌 그 사람 인적사항 모르냐, 전화번호 모르냐, 학원 어딘지 학교 어딘지 모르냐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했는데. 그렇지. 나 몰라 이러니까 너 바보냐고. 이따 해준다 했으면 받아놔야지. 이걸 안 받냐고. 돈을 받기 전엔 주지 말았어야지. 팔로 나왔는데요? 네가 물건 주기로 하고 너는 빈손으로 나간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일단 이따 주겠다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가 반대로 만약에 네가 그랬다고 쳐봐. 네가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넌 빈손으로 나갔어. 네. 저 책 어디 있어요? 근데 이따 드릴게요. 이따가. 언제요? 아니 이따가 집에 가가지고 붙여 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돈을 줘? 안 주죠.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약간 멍청해 보였어. 그거는. 일멍청. 또 다른 거는 맞네.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 또 있어요. 제가 방에서 나와서 베란다를 가야 됐어요. 근데 베란다 유리가 너무 투명하니까 전 열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맞았다 달려가가 베란다를 갔는데 문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저도 호흡이 났죠, 가운데. 근데 부모님이 놀라서 달려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마에 호흡이 났다, 부딪혔다. 근데 갑자기 순간 멍하시더니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원래 이제 참새 새들이 와서 많이 부딪히긴 하는데 전 새가 아니잖아요. 또 있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영수증을 갈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수증을 갈아야 되면은 이제 심지를 빼고 갈아주면 그치.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수증 새 걸 들고 있는데 심지가 말려 있잖아요. 동그랗게. 뽑았죠. 뽑으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멍청해 보였어, 그거는. 내가 이거 보려고 열으니까 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뽑을 생각을 왜 했어? 아, 뽑으라고 했으니까. 뽑고 넣어줘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안에 있는 뽑으라는 걸 걸. 뽑으라는 얘기야. 아, 그 안에 열기 전이었으니까. 뽑아줘라고 해서 뽑았는데 대단하다. 그걸 뽑은 것도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었고 이제 소화기 이야기꾼이네. 소화기. 소화기가 있거든요. 근데 소화기가 보통 소화기하고 아래 화살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화기에 붙여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봐도 이게 소화기면 소화기인 걸 모든 사람이 아는데 왜 소화기에 붙이라고 하지, 명찰처럼? 이 생각을 했지만 그냥 소화기에 붙였어요. 모든 소화기에. 저한테 왜 이렇게 붙였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소화기에 붙여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붙였습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그럼 아래 화살표는 어떻게 이해를 한 거야? 라고 해서 소화기 노즐을 뽑잖아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거 안 봤어? 굳이 눈을 둘 일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눈을 둘 일이 없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은 보게 되거든? 저는 신경을 별로 안 썼나 봐요. 내가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집중을 해서 뭘 보지를 않나 봐.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내가 하고 할 때 큰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은 대로 내가 지금 순간순간 그냥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자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고 대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산만하고 집중하지 않고 집에 있는 베란다 뛰어나가다가 거기 부딪힌다는 일은 사실 진짜 쉽지가 않아. 그렇죠. 뭐 스티커 같은 경우도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소화기라고 써있는데 그 위에 또 붙여야 되나? 의문이 들었잖아.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의문이 들어. 물어본다. 그럼 생각해봐. 그거 잠깐 물어본다고 누가 너를 혼내지는 않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지. 근데 봐봐. 내가 볼 때 지금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면 멍청한 건 아니야. 멍청한 거는 아니고 산만하고 좀 주의력이 결핍된 거지. 그런 거야. 조금만 집중을 하면은 그 쓰레기통 위에다가 음료수 올려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거를 네가 에피소드로 누구한테 얘기해 주기엔 참 재밌는 얘기야. 근데 너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네 살을 깎아먹는 얘기거든. 지금은 괜찮지. 21살이니까 이해해줘. 내가 사장이라도 네가 똑같은 일을 하면 이해할 거야. 네. 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뭐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문제는 너 뭐 영원히 21살일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걸 고치고 싶으면 정확하게 네가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그거 창피한 게 아니야. 자, 하나 뽑아봐. 덜렁대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던 우리 민주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 뽑아주세요. 자, 보자. 앞으로 똑부러지게 열심히 배워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 민주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미안한 일들이 많아진다. 그거 이거 미안한 일들이 많아진다. 우와. 그렇지. 조금 더 침착하게, 알았지? 알았어. 화이팅. 이제 밝아서 너무 오케이. 좋다. 그래. 아. 제가 네. 그래. 오우야. 오우야, 제발 하세요. 아우, 한 번만 더 물어보라 그랬지.
일단은 제가 텐션이 원래 조금 높다 보니까 방방 뜬다는 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차분한 텐션으로 가보겠습니다. 늘 신중하고 밝고 자신 있게 박민주.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사이로 와서 우리 스텝인 줄 알았어요. 새로 너무 개성이 강해서. 자, 이름 오세용입니다. 오세용. 오세용. 이야. 몇 이거 살? 36입니다. 트레이너? 네,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고. 네, 운동선수? 보디빌딩하고. 보디빌딩. 선수 겸 트레이너네. 네, 네. 그치. 류자경이요. 유자경 40이요. 40. 40.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같이? 하고, 네 트레이너도 같이, 하고, 네, 같이 부부? 네 아, 부부입니다. 같이. 9살 딸 한 명 있어요. 그러면은 체육관을 운영을 하니 니네 둘이? 네, 네. 맞아요.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 무슨 고민 때문에 여기까지 오세요? 저희가 이제 빌더 부부인데요. 일도 하면서 이제 육아도 하면서 서로 운동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운동 시간 때문에 많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 운동 시간을 좀 확보를 서로 하고 싶은데 내가 요즘 진짜로 더 뭐 우리 동자가 잘 알지만 은퇴하고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아무 운동도 안 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허리가 나 진짜 근육 다 빠져서 그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웨이트 한다면서요? 지금?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저희 집 앞에 정말 대중적인 헬스장 그냥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에 왜냐면 거기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 지로는 가까워야 가 멀면 안 가거든. 그래서 맞아요. 멀면 안 가거든. 그래서 이제 녹화 끝나고 집에 갈 때 매니저한테 거기 내려다 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운동하고 집에까지 그냥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를 보시고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설마.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내가 가면 물어보고 뭐 이제는 다 아시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뭐를 하고 있으면 저쪽이 계속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시면 그래서 나한테 뭐 혹시 서장훈 여기서 운동하시네. 하루 그 스케줄을 좀 얘기를 해봐봐. 어떻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수업하고 저녁 때까지 수업을 하고 중간에 짬나는 시간에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운동을 할 때 연속으로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나눠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찍 운동을 하거든요. 몇 시에? 새벽에요. 새벽에? 네.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제가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게 불만인 거죠. 몇 개야 수업? 적을 때는 8, 9개에서 많을 때는 14개 14개? 수업을 해요. 바쁘네. 바쁘게 사네. 수업이 14개라고 하는 건 이제 맥시멈을 얘기를 하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몸을 만들려면 2-3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중간에 시간 나면 1시간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게 되거든요. 그 개인 운동할 우리 시간이 없는. 아내는 네, 몇 개야? 저도 하루에 5개? 다섯 좀 개? 많이 할 때는 뭐 6개, 7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에 이제 저도 제 온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이제 신랑은 또 자기가 수업을 더 많이 하니까 자기는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또 새벽에 나가고 근데 운동하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 일하다 중간중간에 이 운동을 쪼개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치, 한 번에 쫙 몰아서 해야 네. 되는데 집중력 있게. 근데 이제 남자 선수들이랑 여자 선수들이랑 이제 무게를 다루는 것도 좀 다르고 운동 시간도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를 더 많이 들어야 되다 보니까 중량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끝내고 수업하다가 다시 또 가서 다시 또 운동을 하기가 그걸 리듬을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솔직히 이제 중량을 많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끊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지. 그치. 저한테도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저도 충분히 무게도 들 수 있고 그치.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뭐 집안일도 하고 애기 학교도 보내고 그러서 아침에 가서 수업도 하고 운동센터에 빨래 같은 것도 제가 다 돌리고 픽업도 가야 되고 간식도 해줘야 되고 그럼 혼자 육아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육아할 때 저는 수업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육아한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에 노는 게 노는 건 아닌데, 아니고. 예, 노는 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14개고 여기 5개면 사실 이쪽은 시간 빼기가 진짜 힘들거든. 14개면 하루에 알잖아. 왜냐면 그치. 고객이 그 시간에 오겠다라고 그러면 또 해야 되고 아이가 근데 다행히 지금 뭐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애가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기가 학교를 가면서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왜?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 갈 때는 저녁까지 좀 맡길 수 있어서 저도 온전히 일에 좀 더 매진하고. 금방 끝나거든, 네, 그렇게 저학년은. 됐는데, 네, 맞아요. 저학년은 몇 시에 끝나? 뭐 1시, 1시 막 반 그래. 뭐 이렇게 끝나고 금방 뭐 학원을 돌리고 뭐 해도 2시, 2시 반이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재워놓고 밤에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아기가 딱 정해진 시간에 바로 이렇게 딱 자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면은 11시, 12시에 제가 그럼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3시간을 제가 운동하면 새벽 3시에 운동이 끝나고 그때는 에너지가 소진돼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제가 그냥 운동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운동 자체가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요. 평생 해오던 건데 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골수 이식을 받으면서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이었고 이제 골수 이식을 받지를 못하면 이제 4개월을 못 넘긴다고 이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는데 이제 기증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것들을 좀 맞으면서 몸이 계속 이제 그치. 네 생명은 연장이 됐지만 몸은 계속 맞아, 아팠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스트레칭부터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서 이제 요가 강사도 하고 지금까지.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체육과를 나오면서 웨이트 쪽으로 전향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안전히 건강한 거죠? 네 완전히 아 그러면 뭐 너무 다행이지. 운동을 통해서 정말 건강을 많이 그래 찾았어요. 이제 건강하다니까는 좀 어떻게 좀 하게 왜 평생 운동해가지고 자기 건강 챙겼던 사람인데 그걸 왜 막냐고 왜?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이래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엄마가 이게 꿈을 자꾸 이게 버리게 되거든. 맞아요. 그렇잖아. 왜냐면 아이 난 게 혼자 난 거냐고. 근데 육아 저 9살 9년을 혼자 다 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봐. 지금 9살이라고 얘기 들은 거지만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못했을걸?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내가 진심으로 남편한테 원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육아라는 거에 대해서 제 역할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주일에 7일을 운동하고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을 운동하는데 제가 나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양보를 좀 해줘서 각자의 그거를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집에 베이비시터를 좀 두실 정도로 그래도 벌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벌이가 안 되면 14개를 할 이유가 없지. 근데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출적인 부분에서 아껴야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뭔가 희생이 좀 필요해요.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뭐 니네가 할 거 다 하고 아낄 거 다 아끼고 애는 제대로 키우고 싶고 그건 욕심이지.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많아 살면서.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해? 뭐에 대한 책임일까? 그래도 경제 활동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족.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그치, 책임이 가장 크잖아. 그치? 아, 그렇죠. 네. 경제 활동? 하여튼 공통적으로 둘 다 똑같아. 우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할 시점이 온 거야. 지금 체육관 운영하고 뭐 본인들 대회 나가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그치. 아이한테 대한 책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엄마는
아이한테 대해서 좀 양보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9년 동안 했던 육아를 아빠보다 더 신경을 써왔고 본인이 양보한 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남편이 좀 더 양보라는 게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양보를 안 하면 나쁜 남편이고 그렇잖아. 우선은 그러면 이제 최대한 주말에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좀 시간을 주려고 그렇게라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하여튼 조율 잘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 뭐 남편이 잘 해주면 되지 뭐 그렇잖아. 자 보자 한번 어떤 고민 해결책이 있는지. 자 볼게요. 아내도 운동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답니다. 남편이 양보를 안 해나 봐요. 참 이거 봐, 이 남편이야. 길을 꽉 막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막 안 들어주는 거야 지금. 알았어.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열으라고 아내를 위해서. 알겠지? 네. 열어서 고민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잘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조심히 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기 온 김에. 와이프가 9년 동안 육아를 혼자 거의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내 말을 잘 듣자. 오세용.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 가족이란 단어를 잊지 말자. 류자경. 안녕하세요. 치어. 살아있네. 네, 오늘 처음. 그래요. 둘이 처음 봤다고? 예, 오늘?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 뭐 같이 온 거 아니야? 현장에서 이렇게. 자, 이름 저는 조용태라고 합니다. 조용태. 네, 몇 살? 저는 36입니다. 뭐해? 저는 헬스장 2개 이제 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레이너였어? 지금 12년 차 트레이너입니다. 키 몇이니 너? 184입니다. 뭐야?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네. 네, 맞습니다. 이름? 김지영입니다. 38살입니다. 뭐해? 트레이너 같은데 지영이도? 전혀 아니에요. 두 아이 엄마이자 의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업? 무슨 일로 왔어? 저는 제 사진을 도용한 로맨스 스캐머들이 되게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진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이 SNS로 친구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인처럼 친밀한 감정을 조성한 뒤에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액만 2억 3천만 원을 넘고 피해액이 16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 120억 원을 뜯어낸 최대 규모 사기단을 붙잡았습니다. 제보 연락도 되게 많이 오고 실제로 헬스장에 찾아와가지고 하소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아니라고 계속 해명을 해도 그분들은 믿고 싶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고 힘들어서. 인물이 아까 들어올 때부터 딱 봤을 때 아주 잘생겼어. 잘생겼고 또 뭐 그 와중에 너도 같아? 네, 저도 제 사진을 이용해서 저희 아이들 사진이랑 제 사진을 이렇게 사용해서 정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이렇게 부업 사기를. 진짜로? 네. 부업 사기가 뭐지? 결국은 그게 도박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 제 사진을 쓰고 일반 주부인데도 너도 할 수 있다. 일반 주부인데도 네, 너도 돈을 벌 수 있다. 뭐 어렵지 않게. 몸들면 그대로 돼. 이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치, 있지 근데. 네, 피해를 보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DM이 와서 아직도 제 사진이랑 아이들 사진을 올리고 있다. 당연히 아이들 사진도 올리니까 당연히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어디 뭐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저를 사칭한 계정을 이제 신고를 해도 그 방법이 없지 뭐. 이제 SNS 상에서는 계정이 뭐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너부터 좀 얘기를 해줘봐. 어떤 식으로? 저기서 잘 얘기해줘. 더 이상 이제 사칭 안 당하게. 피트니스 대회를 10년을 나가다가 이제 좀 지루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2년 전에 미남 대회를 나갔었어요. 미남 대회도 네. 있어? 그거 나한테 연락이 안 왔지? 형한테 연락을 왜 하는 거야, 미남 대회? 글쎄. 손녀한테 무조건 갔었어야지. 이게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나이 거. 제한, 우리가 나이 제한 때문에 이랬다. 아니 의문이네. 왜 연락이 안 왔지? 예쁜 얼굴 다 상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팔로워 수가 좀 급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인들이 너 사진으로 지금 연락이 왔는데 이거 너 맞아? 이러면서 메시지가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제 얼굴로만 된 그 계정들을 모아놓은 게 100개가 넘었어요. 작년 3월만 해도. 제 이름이 조용태잖아요. 도용태라고 해요. 하도 많아가지고. 웃긴 거는 제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약간의 썸 아닌 썸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정을 너인 척하면서 제 인스타 계정이나 이제 스토리에 제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럼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밤만 되면은 제가 침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메시지로 나 지금 누웠어. 너는 뭐해? 이런 식으로 장기간으로 좀 썸을 탄대요. 그럼 아직까지는 뭐 돈을 피해보거나 이런 분은 없고? 있죠. 아 있어? 네, 작년 초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스토리가 다 달라져도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400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1,700만 원인 거예요. 동일하게. 어떤 식으로 돈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일단은 뭐 그 여자분을 만나러 한국을 올 건데 내가 지금 공항인데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 여권을 잃어버렸어도 현찰은 있을 거 아니야? 왜?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네, 일단 PT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계시냐고 하면서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다짜고짜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나 알지? 이러면서. 그래서 전 처음 뵀는데 상담 오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 나랑 영통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래서 봤더니 진짜 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딥페이크가 그렇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딥페이크까지 해? 네. 그 체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아니라고 해도 계속 손잡고 손 붙잡고 이제 경찰서 가자고. 손은 놓고 가자 그러지 그러면. 사귀는 걸로 오해받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회원들도 보고 있고 직원들도 보는데 되게 당황하고 난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키 188에 미남대 출신 남자가 나는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엄청 괜찮은 여자가 나 관심이 있대. 그럼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그래야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무슨 400만 원 입금해주고. 아니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답이 나왔네. 얘가 아니라는 게. 왜냐면 얘는 여기 한국에 헬스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얘기한 거는 네가 외국에서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나온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포털 기사 일면으로 멕시코에서도 로맨스 캠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여권 사진에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한국 여성을 상대로 멕시코에 있는 한국 남성이라고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을 나갔을 때 진짜 제가 그런 줄 알고서 진짜 총이라도 쏘면 어떡해요. 그렇지. 그럼 거기다가 해놨어? 네 계정에는 사칭주의라고? 제 상단에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도용된 계정 그 외국인이 올려준 그 스캐머들 100개 모아놓은 거를 상단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거기에 댓글만 820개인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영이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 불법 도박 그런 거 있고. 광고에 그냥 제 얼굴이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월 몇백, 뭐 일하는 백수 엄마
커리어와 육아를 동시에 잡은 멋진 엄마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놓는 거죠. 엄마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네. 거. 그러니까 저희 애기 그러니까 사진을 불법 그거지요. 너무 많이 뽑아놓은 거예요. 백수 엄마. 백수 엄마. 근데 그거를 봤을 때는 아이도 있고 그냥 정말 그냥 제 피드까지 다 복사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제가 갔던 카페가 있었는데 정말 4년 만에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지영아 지금 인터넷 되게 유명한 사장이다라는 내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네 사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진? 했더니 제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 여자분이 뭐 부업 사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 가게를 해가지고 해시태그에서 테러를 한다. 정말 징그러워 죽겠다.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분이 같은 사진을 몇백 개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숍의 사장님이 가게를 검색했을 때 저의 사진만 몇백 장 있으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신고를 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고해서 없애면 몇백 개 더 올리고 이제 그게 사장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친구가 보고 이거 이분이 아니라 제 친구가 도용당한 거다 사진을 해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진짜 직접 DM이 오셨거든요. 그치, 확인을 하고 싶은 거지. 미안하다고 이제 당연히 제가 부업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은. 사실 저희 남편이 이제 화가 나서 그 부업 계정들에 보면 오픈 그 카카오톡 채팅방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눌렀더니 저희 가족 사진을 카카오톡 메인 사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이제 안내를 막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거 사진 저희 부인인데 왜 쓰시냐고 이렇게 뭐라고 했더니 자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강퇴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고를 못 하나? 그러니까 잡기도 어려워요. 나타나지 않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지인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사실 한국에 없대요. 맞아. 그거는. 통장 자체도 대포 통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잡기가 사실 어렵다. 아니 이제 오늘은 두 분이 나왔지만 사실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한 행동도 아닌데 늘 미안해야 되고 맞아요. 죄송해야 되고 그럴 일이 없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지. 자, 이거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일반 그럼 뭐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 제가 여기서 뭐 수도 없이 얘기해. 믿지 마세요. 아니 멀쩡하게 잘생겨서 얘 저기 뭐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여자친구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왜 느닷없이 와가지고 뭐 내가 너무 당신이 좋다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어디에서도. 멀쩡한 애기 엄마고 지금 착실하게 자기 일하면서 사는 아이 엄마가 그 도박 사이트에서 그걸로 저기 뭐야 월에 얼마를 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믿지 마세요. 그냥 정말 믿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중요한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기 보고 나는 그런 거랑 전혀 무관하다라는 걸 좀 한번 얘기를 해. 용태부터 딱 얘기해. 나는 누구 이제 절대 그런 사업 쪽도 없고 막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남의 돈 쉽게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절대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고요. 절대 얼굴에 속아서 그런 감정에 속아서 돈을 좀 뜯기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누구보다 되게 바르게 이때까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엄마들이 이런 사기를 조금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네. 사기꾼 분들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네? 내가 진짜 애들은 뭐야? 지영이 한 것도 화가 나겠지만 애들을 그 아우린 아이들 순수한 애들을 노출시켜서 애들 얼굴 다 알려줬을 거 아니야 지금. 너도 이제 앞으로 애들이랑 사진 찍지 마. 네. 같이 따로따로 찍어 이제 다 보호해줘. 세상이 진짜 이상하게 돌아간다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 이거 봐.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침 뱉는다 그런 뜻이야. 그래. 휴지 갖고 다녀라. 자기들끼리 에이 이고. 아니 이거지. 네가 그랬잖아. 이거 뱉는다. 이거야. 둘이 그래. 이게 우리 피해자분들이고. 그럼. 이게 좋다고 한참 사귀다가 결국은 내 얼굴에 침 뱉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 행복해.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프로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제는 그래도 피해자가 한두 명이라도 줄겠지라는 좀 희망이 좀 생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도용하는 사진이 없어서 저도 좀 아이들 사진이나 이런 걸 좀 편하게 올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지영입니다. 이 집 용안에 조용태 밑에 도용태라고 썼습니다. 더워. 어서 와요. 앉으세요. 자, 이름? 유숙이요. 외자예요. 유숙. 네. 몇 살? 42이요. 42. 뭐해? 쉬고 있어요. 쉬고 있고.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천천히. 땀 좀 닦고 천천히 얘기해도 돼. 큰 뭐 고민이 있나 보네. 울어도 돼요. 편안하게 그냥. 그래. 손수건 잘 갖고 왔네. 우리도 휴지가 좀 모자라거든. 아니 어떤 사연을 갖고 있길래 오자마자 이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얘기해봐. 다 털고 가 여기서. 편하게. 잠깐만. 충분히 기다려 줄 테니까 천천히 그냥. 제가 결혼 8년 차인데 결혼 8년 차. 결혼하고 한 2, 3년 후부터 습관적으로 바람을 펴요. 남편이 1년에 한 번 꼴로. 아이고. 1년에 한 번 꼴로? 새로운 사람을 1년에 한 번 꼴로 만나서 1년씩 바람을 아니 1년씩은 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몇 달이 됐던 새로운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만난다. 부인이 있는데도. 첫 번째 바람을 어떻게 폈어? 맨 처음엔. 이제 그때는 이제 신랑은 다른 데 지역에 가 있어서 주말 부부로 있다가 제가 그때 임신을 해서 갔죠. 제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때 술을 먹고 하여튼 만났어요. 신랑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같이 살고 싶은 여자가 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르고 달래서 한참 싸우다가 얼르고 달래서 이제 네가 얼르고 달랬다고? 그렇겠지. 그렇죠. 그래갖고 네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르고 달래는 거는 바람을 핀 사람이 얼르고 달라야 되는데 술이 취했잖아요. 아니 뭐 아무리 술 아니라 술 할아버지라도 뭐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모텔을 잡고 들어가서 일단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재웠어요. 근데 신랑 핸드폰으로 계속 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이 시간에 밤늦은 뭐 새벽 시간에 12시가 넘어서 누가 여자가 남의 남편한테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 왔어.
제가 전화했어요. 근데 여보세요 하고 저 누구누구 와이프인데요 라고 하고 몇 마디도 하지 못한 채 바로 끊었죠. 왜냐면 신랑이 깼어요. 끊고 나서 제가 그날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 달래놓고 제가 넘어왔어요. 그 다음날 넘어와서 어딜 넘어와? 집으로 주로 와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차장 와이프가 이제 보험을 해요. 회식 자리에 이제 보험을 하려고 불렀나 보죠. 근데 거기서 술을 먹고 둘이 눈이 맞아갖고 그 여자랑 한번 바람 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그거를 제가 온 걸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닉네임을 보고 보험을 한다 했으니까 제가 거기 본사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지인이 소개해줬는데 명함을 잊어버렸다. 근데 뭐 끝자가 이렇게 끝나시는 분이 어느 지역에 계시냐. 근데 딱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심지어. 보험 든다고 하고. 네. 이야, 그렇게 만났구나. 저는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저 누구누구 와이프입니다.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아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많이 놀랐겠다. 멈칫하더라고요. 멈칫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희 신랑한테 가서 말할까요? 저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과를 받으려고 간 건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거기 회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이게 오면 지금 다 겹쳐서 나오는 거 울어오겠잖아.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울고 누가 안 봐도 그냥 속상한 게 다 보이는데 굳이 뭐 보신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야. 얼마나 이게 한이 많고 정말 속상한 일이 많으면.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람 피는 거 알게 되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워낙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작년에 제가 3월에 좀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궁 쪽에 혹이 3개가 있었는데 좀 많이 크기도 컸고 스트레스 때문에 막 커져갖고 그거 수술하면서 탈장까지 수술하고 당뇨 판정까지 받은 데다가 또 잇몸도 약한데 치아가 8, 9대가 다 빠졌어요. 지금 위에가 없어요. 그냥 빠져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그래갖고 마트에 취직을 했어요. 그 뭐 배달도 하고 안에 뭐 물건 진열도 하고. 근데 식자재 마트였는데 거의 캐셔랑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톡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밤하늘에 별이 이쁘다는 둥 보고 싶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막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치, 똥 싸는 놈이 성질내는 방귀. 그리고 나서 싸우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그리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또 찾아갔어? 아니 일하는 마트가 집하고 그렇게 멀지를 않아서 제가 갔어요. 가서 그러니까 몇 분 직원분들은 아세요. 제가 와이프인 거를. 근데 물건을 사고 혹시 누구누구 여기 근무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점심때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밤늦게 12시 넘어서도 이상한 톡을 보내신다.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죄송한데요. 살짝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랬어요.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최악, 오브 더 최악의 대처만 하는구나, 수기가. 그치. 수기 정말로 뭐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데 요거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 당사자가 바람을 핀 사람, 너를 배신하고 바람을 핀 사람 누구냐, 기본적으로? 신랑이요. 근데 걔가 나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어떤 뭐
결판을 내거나 진짜 그러지는 않고 이 사람은 계속 연락 안 오길 바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러지 마, 뭐 말은 못하고 뭐 그러고 집에 가고 이래놓고 그 당사자를 계속 찾아간다고. 이게 무슨 대처야 도대체. 계속. 그러니까 네 남편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내가 심증이 있다고 남편만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딴에는. 아니 그럼 걔는 심증이 없는데 걔한테 가서 왜 그래? 아니 그렇게 전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날 여자분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다 봐줬어, 둘 다 한 번씩?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상간녀로 고소하길 바라냐.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도 있으신 분이. 그냥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랑이 거길 그만뒀어요. 그거는 뭐 본인 자의에 의해서 그만뒀는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작년 3월에 제가 인력 사무실에서 같이 나가게 된, 심지어 초등학생 애들 둘이 있고 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랑이 먼저 퇴근하니까 나를 태우러 와라. 그랬더니 신랑이 태우러 왔어요. 근데 마주칠 거 아니에요. 형부 안녕하세요 인사는 몇 번 했어요. 근데 유난히 친한 척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인사하는 거야 뭐.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집이 머니까 버스를 타야 하니까 태워다 주겠다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신랑이 이상하게 며칠 전서부터 전체 회식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굳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간 거예요. 그것부터가 이상했는데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밤 11시 반이 넘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통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푹이 신초가 돼 있으니까 봤는데 메인 화면이 바뀐 거예요.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받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긴 했는데 그날 딱 들어오자마자 나 그 온라인에 뭐 시킬 거 있으니까 핸드폰 좀 잠깐만 줘봐. 그랬더니 본인이 굳이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당신 잘 모르잖아. 결제를 내가 해야 되니까 줘봐.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줬는데 설마 했겠죠. 근데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아시죠? 거기에 메시지. 거길 들어갔는데 이름은 남자 이름인데 막 화면이 막 핑크빛이고 그래서 봤어요. 읽어봤는데 가관도 아닌 거예요. 너무 기가 뭐 서로 자기야 해가면서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끝에쯤에 가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걸 닫고 안방에 누워있는데 가갖고 핸드폰을 침대로 던졌어요. 네가 사람 보고. 그때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쌍욕도 하고 좀 심하게 싸웠어요. 몸싸움도 하고. 그리고 그 여자애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죠. 네 신랑 바꾸라고. 다 필요 없고 너 가만 안 둔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얘기를 쭉 들었는데 왜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야, 남편은? 저도 알고 싶어요. 처음에 걸리면 미안해, 안 그럴게. 그래놓고 그게 이틀도 안 가요. 근데 그걸 매번 용서해 준 거야, 그럼? 네. 왜? 아이는 있어? 아니요. 아이는 없고. 그러면 잘생겼어? 아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요. 그러면 얼굴도 못생겼고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평균? 이 와중에도 편을 드네. 정 때문인데. 정도 정이고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고 신랑한테는 마찬가지고. 어떻게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는 취미가 온라인 게임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결혼 얘기가 오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좀 그게 무슨 그러니까 파혼이 되면서 잘 안 되고. 그때 이제 좀 상황도 안 좋았는데 그것까지 겹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신랑이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의지도 많이 됐고. 신랑 만나면서 사귀면서 신랑이 자기 적금 깨서 도와줄 정도로 400만 원. 여러 가지로 의지가 되고 힘이 돼줘서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의 일을 당했으면 사실 여기까지 뭐 찾아올 것도 없이 그냥 안 살면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 그랬고. 안 살면 되는데 고민인 이유는 뭐야? 좋아해? 아직도? 정을 못 끊겠어? 정이 아니라 좋아하는 게 큰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하자면 중학교 2학년 나이 때부터 혼자 살았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 저기, 그래서 자, 수가 아니, 수가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그냥 핑계야. 그거 말고 다른 이유를 대봐봐. 다시 혼자 그러니까 다시 혼자가 되는 아니 왜 혼자가 아니 그러니까 혼자가 된다고 다 어떻게 뭐 죽니? 그럼 다 죽어야 되네 혼자인 사람들. 근데 둘이라서도 불행한데 왜 자꾸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나버리면 정말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이해해라.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는 네가 못 넣는 거야. 네가 아직까지 그 사람 좋아하잖아. 사랑하니까 이게 가는 거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고. 나는 전혀 안 좋아해 그 사람은. 그럼 아무 말이 안 되잖아. 야 개뿔 좋아하지도 않는 인간이 맨날 나랑 같이 사는데 나 슬프게 하고 저 승질나게 하고 맞아. 맨날 가서 바람 피는데 내가 그걸 왜 봐주고 있어? 누가 그걸 봐주고 있어? 어? 네가 무슨 테레사 수녀님이야 뭐야 도대체? 테레사 수녀님도 그런 건 안 봐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실수를 해도 쓰레기 짓을 해도 이 남자는 내 남자다.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바람핀 상대방을 가서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충고하고 하는데도 제2회, 제3회 계속 나오는 거거든. 지금도 어디서 무슨 꿍꿍이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불행한 길을 걷지? 아유. 아까 내가 얘기했지. 네가 그런 정도로 승질이 나고 만약에 정말 이판사판 다 작사를 내려면 네 남편한테 가서 작사를 내야 되는데 네 남편한테는 말도 못하고 왜 바람 폈어? 왜 바람 폈어? 싸우고 왜 바람 폈어? 이러고 에이씨 하고 옆방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속이 분이 안 풀리지? 이제 누구한테 해야 돼? 그거 찾아내 막 뭐 보험 뭐 전화 아니 네 남편을 작사를 내야지 왜 자꾸 거기다가 전화를 해? 그래서 또 남편 몰래 거기 조용하게 찾아가 뭐 보험하는 것처럼 쭉 하다가 저기요 제가 이수근 씨 아내인데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막말로 그렇게 치면 네 남편이 그 여자들한테 만약에 뭐라고 그랬을지는 아무도 몰라. 자기 결혼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했는데 헤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 여자들도 다 잘못된 거지만 아니 그 여자가 어떻게 뭐 꼬셨고 어떻게 바람이 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판에 갑자기 그 아줌마가 저 누가 일하는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이따가 오시면 전해주세요. 너 장난하니? 탐정놀이 하는 거. 네 남편한테는 말 못해. 왜 말 못하는지 알아? 진짜 떠날까봐 못하잖아. 진짜 떠날까봐 못하잖아. 진짜 떠날까봐 못하고 엄한 상대한테나 가서 이게 오늘날 너를 이렇게 만든 이유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무슨 사랑에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네 뭐 운명의 만남, 운명의 짝인 것 같지? 그런 놈이 야 어디 뭐 뻑하면 맨날 그러고 가서 바람을 피니? 폭력적이기도 하잖아. 아까 아니 근데 때리진 않아요. 아니 아까 몸싸움도 같이 했다며. 그거는 이제 작년에 아니 어쨌든 간에 여자랑 몸싸움하고 막 자꾸 하지 뭐 집어던지고 그랬다며 아까. 그거는 습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미 안에서 쓰레기 짓을 하는데 쓰레기인데 쓰레기 될까 봐 걱정하는 건 무슨 얘기야? 편을 들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이걸 왜냐면 수가 너가 얘기해야 돼. 저 그냥 그래도 살려고요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해답을 줄게. 지금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 살면 안 된다는 답밖에 없어. 여기서 어떤 고민 상담을 하는데 아이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러겠죠.
가서 좀 더 달래보고 그 사람 바로 나가면 잘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잖아. 본인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오늘 제일 길게 얘기하고 있어. 제일 오랫동안. 그러면은 본인이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겁이 나서 그런 생각 가지면은 절대 이거 해결 안 돼. 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 이건 답이 나와 있어.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그냥 같이 살 거면 본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 이가 빠지든 뭐하든 몸이 더 아프든 그건 수기가 결정한 삶이니까 본인 삶이 그게 맞다고 하는데 내가 더 이상 거기다 뭐를 얘기해.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난 지금 이 시간 돌아가서도 안 봐. 나는 볼 일도 없고 짐 있으면 당장 빼. 야 나가 내 집에서. 난 바로 그래. 안 해? 경찰에 신고해. 그 정도로의 강함 없고 용기가 없으면 앞으로 이 42세밖에 안 됐는데 아파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거. 왜 안 아파도 되고 왜 안 울어도 되는 상황에서 뭐 이깟 놈 하나 못 잊어가지고 불쌍하고 쓰레기 될까 봐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해주고 사냐고. 본인 걱정이나 해. 앞니 다 빠진 거 남편에서 임플란트 해준다 그랬어? 걔가 가서 일해가지고 해준대? 아무것도 아니잖아. 빠졌나 보네. 이러고 말놈을 왜 응원해 주냐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난 진짜로 뭐 해줄 얘기가 없어. 진짜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로 제발. 잘 들어. 네 바람은 아마 이럴 거야. 걔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시 좀 교육을 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절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아니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본인이 바람 펴서 제가 유산을 세고. 그거랑 상관없. 그런 생각 할 놈 같았으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 그런 생각 할 놈 같았으면 그렇게 바람을 안 펴. 유산을 3번 했든 뭐 했든. 내가 지금 네가 얘기 안 해도 네가 지금 그동안 느껴온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 다 알겠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인생을 걔 막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앞으로 가서 걔랑 끌어안고 살아. 죽어도 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살고, 지금이라도 정말 네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해보겠다라면 당장 오늘부터 독한 마음 먹고 걔를 끊어내. 마지막으로 자기가 뽑고 가. 빨리 가서 마음 정리해. 우리 다 얘기해줬어. 여기서도 네 마음이 안 굽힌다면 그건 네 삶이야 그거는. 숙자 그런 거. 이거 새로 꽃가마 타고. 걔가 장가 간다는 얘기야. 걔가 장가 간다는 얘기인가? 네 남편이 새로 꽃가마 타고 이제 네 남편이 새로 꽃가마 타고 그러네. 이제 근데 이제 머리띠 보니까 여자니까 네가 좋은데 다시 갈 수 있어. 알았지? 새 장가가 새 시집 가라는 얘기야. 훌훌 떠나서 우리 마음 차 타고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 수고. 알았지? 빨리 들어가. 사랑에 미치지 마. 네 인생은 아직도 길고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네 인생 망치지 말라고. 오케이? 행복해. 제발 행복하기 바랄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